태원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은사입니다.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개척자라면 번역가는 언어와 언어 사이를 잇는 마술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작품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번역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번역가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올해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타이완 소설 1938 타이완 여행기의 영어 번역가 징링은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 판과 영국 판의 출간 시기가 크게 차이난 이유에 대해 번역가 이름을 책 표지에 함께 실어주는 출판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번역가는 작품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도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링은 1938 타이완 여행기로 전미도서상과 국제부커상을 수상한 후 번역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죠. 지난 7월 18일 타이베이 중정기념당에서 펼쳐진 자유의 꽃 강연 시리즈에서 진링은 팟캐스트 진행자 우이츠와 함께 영어권의 타이완 서사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수상서감을 작성할 때 표현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타이완의 목소리도 왜곡 없이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이완을 주권 독립국가로 표현한 것은 언론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세심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례는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럼 자유의 꽃 강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진링과 우이츠의 대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진링을 미국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18살까지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타이완에서 보내는데요. 중화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그에겐 자신이 타이완인인 동시에 미국인입니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1살 때 타이완에 돌아와 타이완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타이베이 미국 학교를 다니며 영어 실력을 키웠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며 동아시아학을 부전공했습니다. 대학교에선 일본어도 배웠는데 덕분에 중국 아티스트 차이고장의 스튜디오에서 중화권과 일본 업무를 맡으며 언어 감각을 더욱 높여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술계에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였지만 꾸준히 소설을 써온 그는 2018년 단편소설 식격으로 팬 아메리카 단편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콜롬비아대 대학원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하고 문학 번역을 부전공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양샹즈의 작품을 만나 지금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번역서를 가정한 독특한 형식을 지닌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진링에게 더없이 잘 맞는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부 번역 원고와 출판 제안서를 완성해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출판 시장에서 번역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5%에 불과한데요. 더욱이 타이완 문학이 미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야였기 때문에 출판까지의 길은 더욱 험난했죠. 결국 7곳의 출판사 중 2곳만 답장했고 징링과 양수왕즈는 독립출판사 그레이 울프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징링의 적극 추진과 출판사의 안목이 없었다면 1938 타이완 여행기가 지금처럼 세계 독자들과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거죠. 이처럼 타이완의 얘기를 다른 언어로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진링은 특히 국제보고상 수상소감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첫머리에 언급한 이유는 유럽 관객의 관심을 끌고 타이완의 얘기를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맥락에 넣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쟁을 계기로 앞으로는 타이완의 작품을 번역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타이완 작품이라고 표현하면 중국을 의식하는 일부 언론에서 해당 표현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너무 모호하게 표현하면 타이완 사회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타이완에서 온 글들이라는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I will continue to do so, I told myself, until the day comes that my homeland's sovereignty, 我的家乡的主权，而不是我的国家的主权 is no longer a provocation or a punchline until no English speaker, 因为不是只是说英国人或是美国人，是你们所有会说英文的人，你们要怎么称呼我们，怎么形容我们，怎么看待我们。No English speaker feels comfortable saying to me glibly, I really should come visit you in Taiwan while it still exists. 진링은 이어서 언젠가 내 고향의 주권이 더 이상 도발이나 농담으로 소비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영어를 쓰는 누구도 나에게 타이완이 아직 존재할 때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는 타이완의 주권이나 내 나라의 주권 대신 보다 절제된 내 고향의 주권을 선택했죠. 또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국인과 미국인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타이완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되묻고자 하는 겁니다. 대담 말미에는 앞으로의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그의 최신 번역작과 첫 장편 소설은 내년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엔딩곡으로 찐링처럼 다양한 언어로 타이완의 얘기를 들려주는 밴드 클라치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죠.